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한 가지 묘한 장면이 좀 펼쳐지고 있죠. 은 가격은 온스당 117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현재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금 역시 온스당 5,500달러를 넘어서며 전례 없는 가격 영역에 진입했으나 이후 조정이 나타나며 현재는 4,6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면 디지털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한 번의 상승 없이 계속되는 하락으로 75,000달러 부근에서 힘겨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고점과 비교하면 약 35% 조정된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비트코인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타이밍에 추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시장은 단순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넘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지정학 이슈, 관세 문제, 그리고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본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을 선택합니다. 5,000년 동안 모든 전쟁과 금융 위기를 통과해온 자산이기 때문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금 ETF로 유입된 자금은 역대 최대 수준인 약 89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28조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군만 이동했을 뿐입니다. 같은 시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눈에 띄는 자금 유출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정당해서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기관이 더 익숙한 피난처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금의 상승과 함께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투기나 기대감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은 지금 명확하게 산업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은의 산업 수요는 약 6억 8천만 온스로 전체 수요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 모든 인프라의 공통점은 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은은 이제 불안할 때 사는 자산이 아니라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과 은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디지털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약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본시장은 아직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고성장 기술주 혹은 위험자산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흔들리면 비트코인도 함께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의 한계라기보다 비트코인이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15년 된 자산이 5,000년 된 자산과 같은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과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 비트코인이 추격하는 장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2020년도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금은 먼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시기 50% 이상 급락했다가 몇 달간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정되기 시작한 뒤 비트코인은 몇 달의 시차를 두고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 불안이 클 때 자본이 가장 보수적인 자산으로 이동하고 환경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산으로 다시 흘러간다는 자본이 움직이는 순서가 직관적으로 보인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구간이 그 중간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대에 올라와야 합니다. 환경이 안정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알트코인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 상승 궤도에 올라탈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이 조정받는 동안 누가 사고 있는지를 보면 그림은 더 분명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 매도하는 구간에서 대형 기관들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트레티지와 비트마인입니다. 이들은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기관 ETF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평균 매입 단가는 84,00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방어하려는 영역입니다. 이들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산 배분 관점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유동성 환경의 변화입니다. 시장은 이미 2026년 중반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면 자본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둘째,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투명성 관련 법안들이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기관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비트코인은 위험자산과 희소자산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부진은 디지털금 서사의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금과 은은 먼저 움직였고 비트코인은 아직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산을 쫓아가는 시점은 어쩌면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기회는 늘 아직 움직이지 않은 자산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일 때 가장 크게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그 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흐름이 체감상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만 저는 지금의 조정은 과열을 시키는 건강한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하나의 이슈만 보고 판단하기엔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짚어야 할 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대봉팀은 이런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스터디룸에서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포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장대봉 스터디룸에 참여하셔서 저희 팀의 핵심 관점과 실시간 시장 해석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